네, 안녕하십니까. 버려지는 열을 생명의 에너지로 바꾸는 프로젝트 블룸 보타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센터는 전력의 50%를 오직 냉방에만 낭비한다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막대한 탄소 배출이랑 에너지 수급 불균형의 주원인이 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기피 시설로 전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통제되지 않고 방출되는 막대한 폐열과 그로 인한 환경적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과 소비 상세를 넘어서 에너지 순환과 공공적 가치를 통합한다라고 새롭게 정의하여서 건물 혼자 에너지를 아끼고 아끼는 고립 제로 에너지가 아닌 데이터 센터의 폐열을 식물원으로 보내 도시와 공생하는 순환형 제로 에너지 모델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대상지로는 한라산 남측에 위치한 제주도 서귀포를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요. 이곳은 지역적 이점 때문에 겨울철 난방부하가 낮고 일사량이 풍부해서 연중 안정적이고 따뜻한 기후, 그리고 기후로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서 쾌적성을 보장하고요. 이곳은 단순한 기능 시설이 아닌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성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 활용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실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지여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제주도의 생태계를 지키는 그린 컨트롤 타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라산 식생 보존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기술을 활용해서 기후 변화와 외래종 확산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식물원에서는 멸종위기종의 종자 및 은행 양식 기능 등을 수행하여 한라산 습지 보호를 시키고 청정 자문단 운영에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생태 복원에 참여하는 기술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시민 참여 연구 시설로 거듭나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는 저희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돼 있고 가장 더운 달은 8월, 그리고 가장 추운 달은 1월로 돼 있는데 겨울에 기온이 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기간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는 매우 습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습한 달은 7월, 그리고 가장 덜 습한 달은 4월로 연중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기간은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일사량은 5월이 최고로 기록하고 7월, 8월 구름 습도 영향을 총 일사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산란 일사량의 비중이 연중 높아 흐린 날에도 일정 수준의 일사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남쪽 방위가 30도, 40도에서 일사량이 최대치로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쾌적구역의 비율이 2.4%, 냉방보다 난방 부하가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량의 폐열을 발생시키는 시설이고 제주 기후 특성상 폐열을 식물원 난방에 직접 활용하면 전체 에너지 효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 대지 현황을 봤을 때는 남동 쪽에 주거시설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북쪽에 공원이 위치해 있고, 북측에 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서측에는 호수공원이 위치해 있어서 저희는 이 매스를 어느 방향을 정면성을 가지고 배치하면 좋을까라고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데이터 센터가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저희는 이것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식물원을 결합해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스의 한 부분을 잘라내고 그 공원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이 건물까지 이어지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식물연구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식물원을 어떤 배치로 제한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분동형, 그리고 중정형, 사선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알트를 통해서 일조권이나 바람길,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일사수열량을 진행하였고 저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키워드는 낮은 높이를 제한했을 때 일조권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중정형의 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와류 현상이 발생해서 중정형을 피하자라는 키워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매스에서 일조권의 영향을 받거나 바람길의 영향을 받았을 때 사선을 활용했을 때 좀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는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베이스 매스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이스 매스에서 시작해서 필렛, 사이드다운, 그리고 커뮤니티 커넥션이라는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 기본 매스를 갖게 된 것은 높이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알트에서 분동형을 가장 낮은 높이로 설정을 하였는데 주변에 있는 주거 시설의 1층에서도 일조권의 간섭을 받지 않는 형태를 제한하고자 저희는 최고 높이를 30m로 제한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렛 단계로 넘어갈 때 저희는 모서리를 깎아서 일조권의 확보를 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제주도 분석 결과에서 30도에서 40도로 남해안 부분을 깎았을 때 가장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이 박공지붕에 적용을 해서 이러한 박공지붕의 형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길 분석을 했을 때 이 사이다운 전의 매스에서는 중앙에 와류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는 이 지붕을 깎아서 그 바람길이 지붕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바람길에서 서측면에 있는 길쭉한 매스가 북서풍으로 불어오는 제주도의 바람에 부딪혀서 약간의 와류 현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서측에 있는 매스를 스펙시켜서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폐열 재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직접 식물원에 공급하는 게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였고 지하층을 활용해서 식물원과 난방 부하가 부족한 제주도의 임을 고려해서 주변 학교나 인근에 있는 주거 지역의 난방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길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열이 식물원 안까지 흐를 수 있도록 시스템 로봇 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폐열 순환 구조를 통해서 본 건물은 제로에너지 빌딩의 에너지 자리 목표를 만족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그리고 이 폐열과 에너지 등이 순환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작동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폐열 순환과 일사량을 고르게 받도록 하는 조건을 만족하고자 시스템 로봇을 적용하였습니다. 태양 고도에 따라 일사량을 고르게 받도록 수평 로봇은 각도에 따라 자연 온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루버에 대한 태양광 복사 에너지 분석입니다. 수직 루버만으로 구성을 했을 때 연간 일조량은 53%로 높게 측정이 되었는데 특정 공간은 과도한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정도를 막고자 저희는 이 부분을 식물원에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 오전 9시 기준 45도에서 서양면으로 들어오는 빛이 잘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발전 환기 균형에 유리하다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동지 기준으로 태양 고도가 매우 낮고 동쪽에 가깝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 서양이 빛이 포착되려면 60도 정도 되는 각도에서가 발전이 유리한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현위만 발생했고 이 부분은 데이터 센터 및 식물 연구센터 같은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작업자의 시각적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광 및 조도에 대한 분석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 장비 보호 및 발열 관리 측면에서 자연광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식물 연구센터는 식물 보관 및 연구를 위해 충분한 자연광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특히 전이 공간에 루버를 둬서 저희는 이 공간에 빛이 잘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각도에서 UDI나 조도의 편차가 심하지 않고 고르게 분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빛 반사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저희는 알트들을 생각을 했을 때 커튼홀 패널의 어느 부분을 BIPB로 변경할지 결정하기 위해 첫 번째 안인 벽면에만 수직 루버를 배치를 한 1안 그리고 지붕까지 루버를 이어서 수직 루버를 배치한 2안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을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알트에서는 지붕이 솔리드로 배치되어 있고 빛 반사가 적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알트로는 커튼홀의 일부를 BIPB로 변경을 해서 햇빛을 많이 받게 함과 동시에 빛 반사를 줄일 수 있는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하지 17시 기준 1안과 2안 모두 서측면에서 빛 반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공지붕 부분에서 일어나는 빛 반사를 막기 위해 저희는 솔리드로 변경을 하였고 서측면 중에 앞마당에 빛 반사가 일어나는 한 일정한 부분들은 커튼홀 패널을 BIPB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박공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일사량이 높은 남측면 경사면 데이터 센터 쪽에 서측면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으며 발전된 전력은 데이터 센터의 서버실 및 관련 설비에 직접 사용되고 데이터 센터의 기본 전력 부하를 분담하고 건물 전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탄소 배출량 절감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안으로 시작을 했을 때 콘크리트와 알루미늄을 먼저 재료로 선정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 알루미늄 구조를 적용했을 때 전체 탄소 배출량은 약 11,772톤으로 면적당 248kg의 탄소 배출량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 주로 목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려 했고, 데이터 센터, 식물 센터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목재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연면적 기준을 이제 계산한 내용들로 데이터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단순히 탄소 절감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 공간이 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레빗을 기반으로 제작한 도면입니다. 저희 건물의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이제 루버를 하나의 큐로 삼아 건물을 둘러싸며 산책하고 앞 공원에서 주변 학교와 공원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 되도록 생각을 하였습니다. 2층 역시 식물원과 식물센터의 영역이며 식물원 2층부는 산책하는 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식물연구센터의 경우 이제 실험실 같은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이제 식물원 부분에 이제 2층과 1층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형태의 산책길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물센터와 식물원을 중점적으로 보여진 단면 A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식물원이 모든 공간이 보이는 섹션 B입니다. 다음은 이건 이제 시스템 루버랑 이제 수직 루버를 좀 확대해서 찍은 렌더링입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서 친구한테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1층 부분에 식물원, 2층에서 1층을 바라봤을 때 식물원 모습입니다. 끝으로 저희는 페어에서 순환 건축으로 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버려지던 열은 식물의 에너지로, 님비 시설은 지역의 쉼터로, 단순한 건물을 이제 살아있게 하는 순환체로 제시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